28번. 이런 것도 녹음돼요? 그럼요. 좀 목소리가 녹음되는 아, 그렇지 않아요. 다 돼요, 다. 내 목소리가 제일 잘 되겠지. 자, 봐봐. 지금 앞에서 물질 대사를 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대? 효소가 있어야 된대. 그지? 근데 그 효소라는 게 우리 몸에 상황에 따라서 효소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 뭐,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고,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효소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지? 이런 식으로 효소들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효소가 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라 그랬어요? 잠시만요. 탄수화물이요. 단백질. 네, 단백질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지? 리보솜에서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단백질들은 단위체가 뭐였어요? 단위체라는 말을 또 까먹었지. 단백질을 쪼개면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예요? 그거는 탄수화물이고요. 트립신이요. 그거는 효소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선생님이 묻는 건 단백질은 포도당.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뭐 알 것 같은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예요. 알 것 같은데. 단백질 최고단이요? 최소 단위. 단백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 그 알갱이가 모여서 단백질들이 되는 거지. 뭐 아밀레이스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펩신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아미노산이죠? 네. 뭔 소리예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하냐?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는, 아밀레이스가 되려면 이러한 아미노산이 이러한 순서로 결합을 해야 돼. 이제 펩신을 만들려면 이러한 아미노산이 이러한 순서로 결합돼야 돼. 우리 지금 피부색이 까맣잖아요. 그죠? 백인은 아니잖아? 이 이유가 뭐야? 이 안에 뭐 만들어져서? 아미노산. 단백질. 멜라닌. 맞아요. 그지? 그럼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멜라닌 색소가 합성될 때도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필요해요. 그럼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도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돼? 그걸 이걸 만들어내려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해야 돼? 라는 정보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정보에 맞게 원하는 효소가 합성이 되고, 그래야 그 효소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 예?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 쓰여져 있냐?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유전자라고 하죠. 그럼 백인은 멜라닌이 없어요? 아니요, 적어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어요. 걔네 뭐가 빠르다고. 뭐 그 나름의 관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 어쨌거나 그런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안 늙겠다 그러면. 뭔 말이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어디 들었어요? 핵 속에 DNA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DNA에 유전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 실. 그게 실 자체가 DNA고요. 우리 또 다 까먹으셨어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배워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한 가닥에 이 뭘로 되어 있지? 한 가닥이? 한 유전자. DNA의 단위체는 뭐야? 복습 좀 해라 이놈들아. 염색체요. 염색체가 더 큰 단위죠. 유전 물질. 염색체를 쪼개면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을 쪼개면 DNA. DNA가 더 작아지면 유전자.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이 그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의 단위체이고, 얘네들이 여러 개가 붙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DNA 또는 RNA라는 유전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DNA, RNA 같은 유전과 관련된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핵산이라고 부르죠. 와, 정말 복습이라고 1도 안 하는구나. 핵산이요? 안 배운 척 한다 또. 그러냐? 어디서? 앞에 저는 이 통합과학 하다가 나왔죠. 자,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해서 그 하나가 요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이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해 있는 걸 DNA 한 가닥.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맞은편에 또 한 가닥이 있는 거야. 그런데 DNA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나는 손가락은 5개, 혈액형은 뭐 얼굴 생김새는 어떻게, 귓볼의 모양은 어쩌고 그런 정보들이 DNA에 쓰여져 있어서 그 쓰여져 있는 정보에 알맞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형질을 나타내는 거야. 혈액형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기타 등등. 그러면 그런 형질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DNA에 담겨 있는 정보야. 근데 DNA가 유전 정보를 어떤 식으로 담고 있느냐? 염기의 종류와 순서로 담고 있어요. A, T, C, G. 그지? 예. 요 인산 말고 당 말고 염기가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4종류가 있는데 이 4종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선생님은 AB형이 된 거고 넌 혈액형이 뭐야? 넌 A형이 된 거고. 네, 그럼 A형이 가진 염기의 뭐는? 배열 순서는 AB형이 가진 염기의 배열 순서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둘은 뭘 다르게 만드는 거야? 적혈구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적혈구의 모양을 하면 안 되겠다.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뭐가 붙어 있느냐가 달라. 네. AB형이 몇 퍼센트예요? 모르겠는데요? 많지. AB형이 반에서 한 한두 분. 많을걸? 예? 많다. O형보단? O형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O형이 열성인데? A형이 제일 많은 거. 그럼 뭐였어? O형이 제일 적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자, 다시 어쨌거나 유전자는 핵 속에 DNA 형태로 들어있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DNA의 염기의 쌤, O형이 45%예요. 배열 순서. A형이 35, B가 15고 A. 아, A형이 제일 많아? O형이 제일 많아? 네. 내가 제일 적어? 5%예요. 아, 그랬어?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성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저 DNA의 염기에 어떤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 너랑 나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쌤, 네. 페루와 인디어 사람들은 다 100% O형이래요. 왜요? 어쩌다 그렇게 됐겠죠. 뭐. 싹다 O형이 되는데. 딱 O형이래요. 5 대 5만 만나도 5잖아. 아, 다시 핵 속에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염기의 배열 순서로 쓰여져 있는데 이 배열 순서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합성이 될 거고 그럼 어떤 단백질이 합성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개체의 독특한 형질들이 나타나는 거야. 혈액형이 다르고요. 뭐 적혈구의 모양이 다르고요. 그지? 선생님은 적혈구의 모양이 동그란 원반 모양일 거야, 우리는.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은 적혈구의 모양이 남모양이에요. 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잘 만들어져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피부색이 이러한데 자, 저쪽 나라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덜 만들어져서 멜라닌 색소 합성이 잘 안 되니까 피부색이 하얘요. 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야?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다? DNA 염기의 배열 순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히 말하면 다른 거 안 쓸 거예요, 이제. 자, DNA만 씁니다. DNA의 염기 순서가
그지? 어떻게 쓰여 있느냐? 요 뒤에 뭐 인산당은 똑같으니까. 에 따라 뭐가 다르게 합성이 된다고? 단백질이 다르게 합성이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DNA가 근데 이중 구조라고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맞은편에 또 다른 한 가닥이 또 있죠. 맞아요? 자, A 앞에는 뭐 오기로 했어요? 기억나요? 우리 이거 상보적 결합이라고 그랬어. 상보적 결합이라고 그래갖고 혹시 이쪽 가닥을 잊어버리면 맞은편 가닥을 통해서 유추하기 위해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 뭐 어디 떨어져 나가고 찢어져 나가고 내지는 어느 한 부분이 비면 제대로 단백질 합성이 안 되면 나 뭐 되는 거야? 나 유전병 가진 사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A 앞에 뭐? T 앞에 A, C 앞에 G 이런 식으로 오기로 했어요. 하셔야 돼요. 맞은편 가닥에 뭐가 있느나, 그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은 DNA가 되게 길잖아. 그지? 우리 몸에 염색체 몇 개 들었어? 46개 들었어. 그럼 46개 염색체 중에 1번 염색체만 해도 DNA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 1번 염색체 DNA 중에 어느 구간은, 요 구간은 혈액형 유전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지? 무슨 유전자? 피부색 유전자. 예를 들면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가 쓰여 있다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혈구에 필요한 헤모글로빈 합성 효소 유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색체의 DNA 안에 또 구간별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쓰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 구간을 내가 그냥 쓴 걸로 할 거예요. 참고로 이 구간은 뭘 만들어내는 구간이냐? 적혈구의 모양을 결정하는 헤모글로빈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는 정보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에 있어? 핵 속에 있어. 핵 속에 있어, 핵 속에.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로 치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핵이 있고 소포체가 있고 세포체가 있고 리보솜이 막 이렇게 있으면 DNA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거야.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DNA가 직접 나와서 리보솜한테 주는 게 아니야. 봐봐. 실제로 헤모글로빈이 합성되어야 되는 곳은 리보솜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얘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 이러이러한 순서로 아미노산을 붙여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라 라고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요리로 설명을 해요. 여기가 주방이야. 여기가 뭐고? 레시피가 여기 써 있어. 근데 그 레시피는 밖으로 가져 나올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레시피를? 뺏어와야 돼. 네, 뺏어와야죠. 그 뺏어오는 게 누구냐? RNA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핵산의 역할을 합니다. RNA가 요 핵 안으로 들어가요. 요 밖에 있거든, RNA가 핵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DNA의 쭉 여러 구간 중에, 그지? 어느 구간? 아까 내가 말한 헤모글로빈 효소 합성 구간만 DNA가 이렇게 벌어져. 이중으로 꼬여있던 게 그 부분만 벌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를 RNA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야? 정보를 꺼내오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두 가닥 중에 아무거나 한 가닥만 정보를 받아오면 되거든요. 같은 정보니까. 선생님이 요 가닥을 받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RNA가 이 1번 가닥을 이제 뭐 해오는 거야? 말 그대로 복사하는 거야, 복사. 레시피가 써있어. 그 이제 종이에 복사한다고 뭐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사를 하는데 이걸 실은 우리 교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 과정을 전사라고 표현해요. 전사. 자, 그래서 1번 가닥을 전사를 하겠습니다. 자, A는 뭘로 전사돼야 되지? 원래? 티아민으로 전사해야지. 상보적 결합이니까. 근데 RNA는 티아민이 없어. 대신 뭘 가져? 사이토신. 우라실. 우라시디. 네, 우라실이었어요. 옛날 옛적에 배웠던 걸 기억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티아민 앞에는 아데닌, 또 티아민 앞에 아데닌, 사이토신 앞에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우라실, 아데닌,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어떻게 외우세요? 뭐 종류가 5개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잖아요? 염기의 종류가 A, T, C, G 그리고 U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DNA 1번 가닥으로부터 자 RNA가 이렇게 정보를 꺼내오는 과정을 전사라고 해요. 그럼 핵 속에 RNA가 직접 들어가서 이 정보를 꺼내왔단 말이야. 그럼 그걸 다시 나와서 이제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이 레시피를 주광에 갖다 줘야지. 그지? 그러면 어디서? 리보솜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리보솜이 이제 실제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이 정보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 번역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RNA의 정보로부터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다?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대로 오거라 잖아. 그지? 근데 사람의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냐면요 2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면 이 20여 가지가 조금 넘는 이 아미노산들을 얘네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라실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뭐야? 아데닌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뭐야? 그럼 그게 우라실 다음에 뭐 오세요? 그럼 이렇게 딱딱딱 붙여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염기가 몇 종류밖에 안 되니까 4종류밖에 안 되잖아. 그럼 4가지밖에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필수 아미노산은 20가지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카드가 종류가 4개니까 이번에는 염기 2개를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하도록 하자. 만약에 UA는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든지 AG는 어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하나를 지정한다고 하면 몇 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너네 그거 배우니? 네. 안 배워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4가지가 있는 거야. 이 4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중복이 돼도 돼요. 네. 여기 한 장 썼다고 3장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중복이 돼도 되거든요. 대신 2개의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장에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4가지. 두 번째 장에는 또 4가지가 들어갈 거니까 16가지의 조합을 만드는 거야. 충분해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20여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해요. 네, 그래요. 하나 더 해요. 그래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갖기로 했어요. 64가지. 네, 그럼 64가지면 충분하잖아요. 20여 가지를 표현하기. 그래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정보를 담기로 했어. 이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라서 20여 가지라서. 그래서 실은 이 DNA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염기들의 순서는 이게 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RNA가 전사한 후의 정보를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네. 이 코돈이요. 코돈표가 있어요. 158페이지 보실래요? 158페이지에 보면 코돈표라고 해서 밑에 보여요? 표? 중간에? 거기 보면 예를 들어 U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누구예요? UAA는 연결 멈춤이구나. 아니지. 연결 멈춤이지. 그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혈액형 관련된 유전자. 그럼 그 다음 유전자로 넘어갈 때 멈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표현하는 거야. 실은 코돈이 이제 종결 코돈이 있고 시작 코돈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 이걸 보여주는 염기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GC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누구예요? GC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누구죠? 알라닌. 네, 알라닌이죠. 이런 식으로 GCG가요?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코돈이, 그지? 이 3개가 한 묶음이 돼서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여기 잘못 썼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요 각각의 염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리보솜한테 오는 거야. 장소가 리보솜이니까. 그래서 리보솜이 이렇게 있으면 좀 크게 그릴게. 리보솜이 방이 2칸이 있어.
그래서 요 RNA가 이렇게 와서 걸쳐. 그리고 여기는 UAA, 여기는 GCG잖아? 그러면 U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리보솜한테 갖다 줘. 실은 그거 갖다 주는 것도 RNA의 역할이야. 지금 여기 이 전사하는 RNA는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UAA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건 tRNA라고 있어요. 걔가 여기다 누굴 갖다 줘? 아미노산을 갖다 줘. 선생님, 이 아미노산은 어디서 왔어요? 내가 먹었지. 음식물을 통해서 열심히 섭취해서 세포 안에 지금 내가 섭취한 아미노산들이 있는 거야. 그들 중에 이 염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에 와요. 그리고 GC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무슨 결합을 시켜주는 거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무슨 결합? 이중결합. 얘 이름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펩타이드 결합. 그렇지. 야.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는 역할을 어디서 하는 거야? 리보솜에서 하는 거야. 이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위에 줄이요. 이렇게 한 칸 넘어가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 그럼 여기가 누가 돼? 얘네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 그럼 이제 그 뒤로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야? 붙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애들 쭉쭉쭉 잘 붙여. 예? 그리고 종결 코돈이 뜨면 여기서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아미노산이 잘 결합을 시켰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디 가서 골지체에 가서 입체 구조를 완성을 하고 골지 소낭을 예쁘게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헤모글로빈. 그리고 그걸로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쁜 원반 모양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 하나가 다른 애였어. 정상적인 애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전사될 때도 뭘로 전사가 돼? 우라실로 전사가 되죠. 그죠? A에 원래 T인데 RNA는 T가 없어. 우라실로 전사가 되죠. 그럼 GU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아까와 같아요? 달라요? 아까는 세모 아미노산이 왔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아미노산이 오는 거야. 누가 올까? 다른 아미노산이 오는 거야. 그러면 다른 단백질이 합성이 되겠지? 그러면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지는 사람은 산소 운반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유전 질환도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있고 알비노증도 있고. 알비노증이 뭔지 혹시 알아요? 너네 동물원 가서 알비노 뱀 본 적 없어? 네. 백색 뱀 본 적 없어요? 하얀애. 네. 걔가요 병 걸린 애예요. 유전병 걸린 애. 걔가 뭐야? 멜라닌 색소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하얘지는 거예요. 변호도 합성이 많이 됐네요. 까만 부분이 없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손바닥 하얘져. 페닐케톤요증 같은 것도 있고. 손바닥에 경계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뭔 이 차이예요? 햇빛을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의 차이일 뿐이고. 이렇게 안 받아요. 멜라닌 색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서 그 색소 합성 양이 달라서 그런 거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무슨 짓을 해도 멜라닌 색소가 합성이 안 돼요. 얘들아, 그거 되게 불편한 거야. 피부의 그 어떤 부위에도 뭐가 없어? 까만 데가 없어. 잘한다. 영송커.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럼 다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무엇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유전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 형질이라 함은 우리의 생김새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유전 형질이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아서 발현되는 건 다 유전 형질이야.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유전자에 담겨있는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유전자에 담겨진 정보가 실제로 이런 생김새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건
이 정보가 그냥 이 안에 담겨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를 뭘로 바꿔야 돼? 최종적으로는? 를 해서 그렇지.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잘 만들어져야 아 생김새가 어때요? 혈액형은 어때요? 피부색은 어때요? 적혈구는 무슨 모양이에요? 귀 뭐야? 너네 배우셨잖아. 귓볼에 모양 뭐 있어? 분리형 부착형. 그지? 생맨. 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다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의 형 어떤 식으로 정보가 쓰여져 있는 거야? DNA의 염기 배열 순서로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그 염기의 배열 순서일 뿐이야. A, T, T 뭐 거시기일 뿐이라고. 근데 그걸 뭘로 최종적으로 바꿔야 돼? 단백질로 최종적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럼 그 과정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DNA에 담겨있던 유전 정보를 RNA가 끄집어 나와서 리보솜에 갖다 주면 실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벌어진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과정이요, 나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단세포 생물이나 모두 부호 체계가 똑같대요. 네, 그러니까 나의 유전 부호 체계나 단세포 생물의 유전 부호 체계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리고 유전 정보가 쓰여져 있을 때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되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해요?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유전부 3염기 조합. 그지? 3염기 조합. 그리고 그 DNA가 가진 염기 배열을 RNA가 바꿔왔죠?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전사. 과정을 전사. 그렇게 해서 얻은 RNA의 요 배열 순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코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코돈으로부터 이제 리보솜에서 실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뭐라고 하는 거야?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물어봐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전사는 어디서 해? 웃다가 할 정도로 하나 빼먹었어 내가. 전사는 어디서 해요? 에이! 장소. 핵소. 네. 번역은 어디서 합니까?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해요. 그러면 번역은 세포질에서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세포질에 리보솜이 있는 거니까. 그지? 세세하게 말하면 리보솜이지만 좀 크게 말하면 세포질이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유전 부호 체계는 모든 생명체가 뭐하다?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네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DNA로부터 RNA를 전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반대로 RNA를 주고 어느 가닥을 전사했어? 라는 질문에도 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1번 가닥을 전사를 했잖아요. 밑에 가닥을 전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NA를 보고 어느 가닥을 전사시킨 거니? 라고 물어봐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사를 할 때는 항상 뭐 요거 유의해 가면서, 그치? 아데닌 앞에 티아민이 와야 되는데 RNA에는 티아민 대신 누구? 유라실. 그치? 그래서 얘네들로 전사하는 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157페이지 해봐요. 와 진짜